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웰컴 웰컴 웰컴. 저희 2층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두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냐면은 오늘은 여기 이제 어디를 가르치냐면 후도에는 아니 그 친점 자리하고 경점,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편도,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 입쪽, 입쪽이라기보다는 입 안, 혀, 상악, 하악 쪽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면은 여기 갑상선이 우리 보면은 입이 이렇게 있어요. 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입을 크게 벌리면 이게 입을 크게 벌리면 여기 이때 혀가 이렇게 쭉 이 꼬리가 이렇게 나오죠. 꼬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편도예요. 편도고 쭉 목구멍으로 이제 내려가면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나비 모양으로 해가지고 갑상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갑상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를 관여를 하는 거예요. 대사를 관여를 한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순환, 모든 과정들을 여기서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 몸 전체에다가 분포해서 뭐 칼슘이 더 나오게 하거나 적게 나오게 하거나 그 모든 역할을 얘가 해요. 일상의 모든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부족하게 되면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갑상선 뒤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을 뒤쪽으로 감싸고 있어요. 부갑상선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 옆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어 있어요. 4개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갑상선은 많이 분포를 하게 되면 이 부갑상선은 너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지 못하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 밑으로 이제 이렇게 목이 있겠죠. 목이 있으면 이제 이 쇄골이 있는 쪽 여기가 이제 여기도 어깨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어깨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어깨는 여기도 어깨지만 여기도 어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여기도 어깨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침전자리에서 배우는 어깨는 지금 어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는 여기에 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척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여기가 요추고 여기가 흉추고 여기가 경추예요. 경추면 이 경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리가 침점자리예요. 침점자리. 보통 침점자리를 여기 이쪽 끝이라고 하니까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 여기가 침점자리예요. 침점자리.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갑상선이랑 경점자리를 찾으려면 45도나 35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3등분을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이 끝을 가지고 2등분을 하시면 여기가 경점. 이 경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여기 쇄골 있는 어깨 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갑상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이 편도를 가리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편도는 어디요? 우리가 벌리면 이 꼭지가 나오잖아요. 벌리면 꼭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여기 옆에가 붙어 있는 게 편도예요. 그래서 이 편도에 문제가 되거나 기침을 할 때 이 편도 쪽에다 침을 넣으면 돼요. 이 끝을 편도라고 보면 되고 갑상선 어디예요? 이 갑상선은 그 가운데. 이게 이 편도하고 갑상선 이 경점 어깨가 한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귀에서 보면 이게 한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깨가 여기 어깨 쇄골 쪽 이쪽 어깨가 아플 때는 여기 어깨가 아플 때는 저쪽 자리에다 침을 넣고 그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근데 이 갑상선은
여기에도 갑상선이 있지만 근데 여기에 입이라고 했죠. 입이요. 입이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이 가운데 쪽 여기도 갑상선이라고 했거든요. 갑상선이 두 군데 있어요. 안쪽에 하고 겉쪽. 이 갑상선 자리를 봐가지고 여기는 갑상선 기능을 보는 거고 이게 여기서 보는 갑상선이 하얗게 보일 때는 하얗게 보이고 또 부풀어 보일 때는 저하로 보여요. 저하가 되고 또 여기가 빨갛게 보이고 훅 꺼졌을 때는 항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제 여기서 기능을 보고 여기 갑상선 이 자리에서는 이 갑상선 자리에 모양이 생기거나 모양이 생기거나 이제 하면은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암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가 두 군데가 이상한 모양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침점 자리, 그리고 이 침점 자리는 뭐냐면 우리 몸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관여하거든요. 근데 이 침점 자리가 무너졌거나 이 침점 자리에 모양이 생겼거나 색깔이 변했다면은 이 사람이 육체적인 모든 곳에서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침점 자리를 전혀 보면 모든 육체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침점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말초 신경이나 그런 것 정도도 다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암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 바퀴 여기 있죠. 귀바퀴. 이 귀바퀴 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선으로 됐지만 이렇게 옆으로 보면 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 면에서 이게 딱 오그라든 여기가 종양방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종양방구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줄무늬 같은 모양이 생겼을 때는 암기가 몸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암기를 우리가 이런 데서 모양이 생겼을 때 암기가 생겼으면 우리 몸에 암이 어느 곳인가 생기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니까 검사를 꼭 필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편도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가 여기가 뭐냐면은 내이에요. 내이는 귀 안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 안쪽. 그럼 귀 바깥쪽은 어디냐? 우리가 안쪽은 안 했지만 귀 바깥쪽은 우리가 외는 이쪽으로 와요. 여기가 외 자리거든요. 이 외 자리는 이 사람의 그 성격이죠. 이 사람이 뭐 우울하거나 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외 자리도 보거든요. 이 외 자리가 홈이 생기거나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감이 있구나. 우울감이 있거나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홈이 파진 사람은 선천적인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한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좀 잘해줘야 되는 사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네이가 보통 우리가 네이가 이렇게 여기가 보면 그 네이 자리가 있는데 귀 안쪽인데 여기가 빵빵하게 부은 사람이 있어요. 빵빵하게 부은 사람은 어지럼증이 있어요. 이게 이명이 있는 거죠.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귀에 문제가 있어서 이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에서 오는 이명은 뭐냐면 보통 전자파 소리 삐 하고 귀에서 삐 하고 울리는 사람은 머리에서 오는 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을 놓을 때 이 네이자리하고 머리 쪽을 같이 놔주면은 이 소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한 꼭 또 그 소리가 개울물처럼 막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는 보통 경동맥이 혈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뒤 경동맥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다도 침을 놔주면은 같이 놔주면 또 효과가 있고요. 이게 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삐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때문에 이 귀가 이명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신장 때문에 이명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 때문에 이명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면은 한 번은 머리에다도 나보고 머리하고 뇌하고도 나보고 또한 신장하고 또한 귀하고 뇌하고도 나보고 그 다음에 또한 경동맥하고 이쪽에 놔봐가지고 어느 쪽으로 놔봤을 때 이 이명소리가 작아졌다 하면 그쪽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서 치료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옆에 이 뇌하고 이 가운데는 안면을 가리켜요. 안면은 우리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것이 되냐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 안면의 모양이 생겨요. 근데 이 안면의 모양이 생기면 이 안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눈, 코, 입이 있을 때 3차 신경이 여기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안면이 빵빵하고 부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선천적인 구안화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 구안화사라는 게 머리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면이 빵빵하게 부은 사람이나 삼차신경통 있는 사람들은 이 안면 쪽에 침을 놔주면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안면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곡선이 나죠. 여기가 뇌예요. 뇌. 여기가 한 가운데가 뇌점이거든요. 이 뇌점은 그 우리 그 머리 지능을 좀 나타내요. 보통 이 뇌점이 이 사람처럼 뇌가 이렇게 뾰족한 사람 있죠. 뾰족한 사람은 뇌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가 이렇게 둥근 사람이 있어요. 둥근 사람들은 예능적으로 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봤을 때 머리가 뾰족하다. 그러면은 공부를 시키면 되고 여기가 둥글다 하시면 얘는 공부 쪽보다는 뭐죠? 예능적으로 가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이 뇌점 바로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뇌점이면 뒤쪽으로 보면 이게 뼈가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도 좋은데 굉장히 잔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안쪽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은 공부도 진짜 공부 쪽으로나 그런 쪽으로 해주면 좋고 근데 어떤 얘는 한쪽은 동그란데 한쪽은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예체능 쪽으로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을 가르치면 좋죠. 왜냐면 예체능을 만약에 미술을 한다 하면 미술을 가르치지만 미술 쪽도 선생님 쪽으로 나가는 교수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르치면 좋다.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점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뇌관 이 끝이 이 경추하고 여기 이 침샘하고 맞아지는 이 끝이 있죠. 여기가 뇌관이거든요. 이 뇌관은 우리 그 뇌와 뇌 사이에 들어있는 그 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치면서 보면 여기가 이쪽하고 여기 끝에 여기가 뇌이거든. 아니 여기가 내분비점이거든요. 내분비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쳐서 2등분을 이렇게 하면은 2등분을 해요. 아니 3등분을 해야 되겠네요. 4등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4등분을 해서 이 처음이 액점이에요. 액점. 두 번째가 태양점. 세 번째가 정점이거든요. 이 액점은 우리가 보통 어디하고 보냐면 앞두통. 머리도 이렇게 있으면 머리 꼭대기가 있고 옆에가 있고 앞이 있잖아요. 이 액점은 우리 앞두통을 가리켜요. 근데 이 액점은 보통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리 소화기 계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체했을 때는 반드시 앞두통이 아프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위가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액점의 표시가 또 돼요. 근데 이 액점이 계속 이렇게 모양이거나 색깔이 계속 표시가 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소화기한테 계속 앉아서 표시가 되는 사람은 나중에 인지적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치매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소화기 계통이 계속 안 좋은 사람은 그 소화기 계통 계속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태양점. 이 태양점은 이 옆에 편두통 쪽으로 가리키면 되거든요. 여기는 보통 우리 폐하고 대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색깔이 변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폐하고 대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돼서 또 보면 되고 여기 정점은 어디냐 이 머리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인데 여기는 심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 정점에 줄이 생기거나 모양이 생기면 이 꼭 머리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여기하고 연결 심장에도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해서 반드시 심장하고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심점자리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우리가 이제 머리 쪽으로는 이렇게 다 봤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머리 쪽에 이 뇌점에서나 태양점 중점에서나 이렇게 뾰족한 이게 이게 줄이 쓰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줄이 쓰면 여기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뇌를 보면서 파킨슨병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몸을 못 쓰는 뇌출혈이 와가지고 몸을 못 쓰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뇌나 문제가 돼갖고 이 줄이 이렇게 섰을 때 보면 이렇게 하얗게 띠를 띄어서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오게 되면 몸을 같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 뇌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도 항상 보고
풀어주고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이점에서 내분비점에서 이 내분비점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호르몬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호르몬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내분비점에서 우리가 여기 한 35도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2등분, 3등분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3등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를 가리키냐? 우리 혀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그 바로 밑에하고 그 바로 위에가 여기 밑에가 상악이 되고 하악. 이게 하악과 상악으로 나눠져요. 우리 가운데는 혀가 들어있고 여기가 턱 밑에 있죠. 턱 밑이 있고 위쪽에 있듯이 여기도 이 가운데가 상악과 하악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생기거나 동그란 모양이 생기거나 색깔이 변하면 우리 입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입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반드시 표가 돼요. 그리고 또 혀가 문제가 표현될 때 여기다 이제 침을 같이 놔주면 되고 이 바로 여기 밑에는 눈이에요. 우리 눈이 아프거나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기에 모양이 생겨요. 눈 자리에. 그래서 우리 눈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눈이 뻑뻑하고 안 좋지만 병원 와서도 진단이 없지만 여기에 빨갛게 되면 염증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피를 한 방울 내주면 그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끝이 지금 귀 끝이 있죠. 여기 귀 끝이 어디냐면 여기는 편도예요. 편도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입 모양을 봤죠. 입 모양을 봤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 여기 벌리면 여기 밑에가 이렇게 딱 뭐가 뜨죠. 그 옆에 여기 있는 게 편도거든요.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게 편도예요. 그러면 이 편도는 여기 귀에서 보면 편도가 세 군데가 나와요. 왜냐하면 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거나 목이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기침을 심할 때 여기다 침을 놔주면 좋아요. 이 끝에다 여기 딱 끝에다가 끝이 여기 편도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흉추 여기 근데 흉추 배웠죠? 흉추 여기 옆으로 가면 끝이 여기가 편도 2예요. 여기 편도 3이고 그리고 여기 편도 4고 여기가 편도 2고 여기 아까 우리가 갑상선하고 경점 배웠죠? 여기 끝이 편도 3이에요. 그리고 편도 1은 여기 이체면 다리 바로 안쪽, 귀 안쪽으로 이렇게 딱 꽂으면 여기가 편도 1이에요. 그래서 편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편도가 중요하고 염증,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염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도가 중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목이 아플 때 편도 1, 2, 3에다 놓고 여기가 이제 코라고 그랬잖아요. 코 있는 바로 여기 후아 이 안쪽으로 들어있어요.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침을 놔주면은 연결돼서 침을 놔주면 기침도 멈추고 여기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편도 밑에 이제 귀가 보면은 여기 딱 밑에는 선은 편도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면이 있잖아요. 귀 밑에. 이 면은 어디냐면 편도체라는 거예요. 편도체는 우리 뇌에 들어있는 아까 이 뇌가 나오고 이 사이에 들어있는 가운데 들어있는 편도체가 있거든요. 그 편도체가 뭐 하는 거냐?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거예요. 기억을 담당한 게 나중에 치매가 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쪼그라들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편도체에 문제가 보통 이 귀 밑에가 빵빵하게 빨갛게 부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빵빵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 귀가 너무 여기 밑에가 빵빵해요. 그러면 이 편도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나중에 술을 계속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침을 놓을 때는 편도체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놔줘야 돼요. 그리고 침도 한 번씩 놔줘야 되고 그 사람은 이게 잘 보세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 많이 먹어도 여기 안 빨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먹는데도 귀가 자체가 빵빵하게 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치매가 오니까 항상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배웠을 때 지금 머리 전체를 다 배웠거든요. 머리 전체를 배우고 여기 이쪽이 그때 코라고 했잖아요. 여기 코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내분해서 여기 끝이 외비 밖에 그리고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가 여기가 아까 안쪽으로가 코아 여기 코예요. 여기 이 귀 튀어나온 여기가 우리 코예요. 여기가 코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감기나
뭐가 걸렸을 때는 여기 쪽하고 이 편도 쪽하고 또한 이 뇌, 귀 쪽하고 눈 쪽하고 연결이 다 됐어요. 이렇게 침을 놔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여기 뇌가 우리가 뇌가 여기가 이쪽이 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눈이었지만 뇌는 귀 안쪽이에요. 귀 안 여기가 빵빵하게 부은 사람들 여기도 빵빵해 보면 알코올성 치매가 있지만 이 뇌가 빵빵하게 부어있는 사람은 메니에르라고 어지럼병이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메니에르고 어지럼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명이 들리잖아. 이명이 있거나 어지럼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명이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삐 하고 전자파 같은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머리에 문제가 돼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리하고 귀를 같이 침을 놔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막 개울물이 흐르는 겨울겨울 돌돌돌돌돌 흐르는 개울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경동부에 이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이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좁은데 확 뚫려야 되니까 빠져나가려고 막 하니까 이 흐르는 물이 막 흐르는 소리가 예민하게 들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경동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가 부어가지고 어지럼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심장하고도 같이 이렇게 침을 놔요. 근데 내가 병원 가서도 어지럼병이 있어요. 이명이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쉽게 이게 어디서 이 귀 자체 안에가 문제가 돼 있어서 그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원인이 별로 없어요. 원인이 없이 그랬을 때는 침을 머리하고 귀하고 한번 같이 놔보고 경동맥하고 한번 같이 놔보고 심장하고도 놔봐가지고 서로 교체를 해봐가지고 소리가 작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머리하고 침을 맞았을 때 소리가 좀 작게 들리더라. 또 심장하고 했더니 내 이명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 하면은 원인을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천천히. 이게 이 귀로 봐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갑상선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귀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옆에 훈점이 있거든요. 뇌 옆에 훈점에서 줄이 빡 쭉 내려온 사람은 머리에서 원인이 돼서 어지럼병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귀로 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액태양성은 우리 소화기 계통하고 연결됐으니까 항상 액정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들 액정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왜냐면 항상 체하잖아요. 체하면 이 머리 앞두통이 아파요. 그럼 이 앞두통이 계속 아프면 얘가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인지적 치매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치매가 오는 쪽이 인지적 치매가 오고 이 편도체 기억적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치매가 있고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게 좀 무섭잖아요.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거 조금 아픈 건 상관없지만 이런 게 좀 무섭기 때문에 미리 좀 보고 조심조심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다 보는 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와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편한데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신장도 따로 자세히 진짜 알려줘야 될 게 있고 이 갑상선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게 따로 있고 따로따로 알아야 그래서 선생님이 10주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침전짜리 귀에 대한 침전짜리만 좀 배웠는데 이해가 어렵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다음에는 하나씩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또 30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은 거 좋죠. 길면 2시간씩 하면 힘들어요. 나도 기 좀 봐줘라. 네.